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수학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되면은 보통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많이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속을 썩이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중학생이 되니까 그런 마음들 조금 다독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첫 단원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뭐 52 나누기 4는 1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5.2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소수 한 자리가 이제 몫에도 소수 한 자리로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타냈고 뭐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계산하기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나눗셈 그래서 나누기 6은 역수로 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로 해서 이렇게 곱할 수도 있다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실질적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수로 고쳐서 구할 수도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수의 나눗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수 나누기 한 자리 그리고 소수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까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나눗셈이 그 전에 충분히 학습되어 있지 아는 친구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손을 못 대는 친구들도 많이 저는 접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소수 나누기는 아예 손을 대지 마시고 차라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 그리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충분히 학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소수 나눗셈을 시키시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보시면 소수 첫째 자리에 몫이 0이 되는 나눗셈 중간에 0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 빼먹고 0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라면 겨울방학 동안 이 나누기 부분을 충실히 해 주셔야 중학생이 돼서도 고생을 안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교과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쌓기나무를 8층까지 쌓을 때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 벌써 좀 골치 아프죠. 아이들도 똑같이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6층, 7층, 8층에 몇 개 이렇게 해서 규칙도 알아내야 되고 각 층별로 이제 몇 개씩 있는지도 알아야지 이제 전체적인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입체적인 쌓기나무의 층별로 보는 방법 또는 이렇게 뭐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네 번째 면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쌓기나무를 위주로 공간과 입체를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례식과 비례 배분 1학기 때도 비례식을 배웠죠. 여기서는 이제 비례 배분까지 그래서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비의 성질을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고 6학년 2학기 때 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례식과 비례 배분은 앞으로 배울 과학, 수학 이게 모두 기초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잘 세우는 친구들은 나중에 응용되어 나오는 식들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충분히 학습을 시켜 주신다면 나중에 뭐 과학에서라도
나도 그렇게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화학식에서도 비례식과 관련된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비례식을 정확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나중에 복잡한 식들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00번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식과 비례 배분. 자, 5번째로는 원의 넓이. 원주가 나오고, 그리고 원주율이 나오죠. 그리고 반지름, 지름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제 도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교과서에도 아주 이 그림과 비슷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끈의 그 길이를 구하는 것, 좀 더 응용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곡선으로 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그동안에 초등학교 때 충분히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들이 또 선생님의 역할, 또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6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입체도형에 관련된 것들, 원기둥을 좀 전에 이제 부피를 구했던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부피도 같이 구할 수 있고, 원뿔, 여기 보시면 꼭지점, 높이, 옆면, 밑면, 모선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입체도형들을 학습하는 단계. 전체적으로 보면 원기둥의 이해, 원기둥의 전개도, 겉넓이, 그리고 부피 구하는 것, 그리고 원뿔, 그리고 원기둥, 원뿔, 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2학기 때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는 소수의 나눗셈, 세 번째는 공간과 입체, 네 번째는 비례식과 비례배분, 다섯 번째는 원의 넓이, 여섯 번째는 원기둥, 원뿔, 이렇게 해서 6학년 2학기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총 정리하는 단계죠. 6학년 2학기에서는. 그래서 지금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보통은 6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학원을 다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과외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뭐 그룹과외 또는 공부방, 이런 데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6학년까지 고생했다고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꾸준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스TV였습니다.